네, 오늘은 목요일이죠. 자, 이제 가정경제 고충을 해결하는 시간 저희가 오늘 마련했습니다. 네. 자, 오늘 가정경제 고충 처리 반장님, 저는 반장 한 번도 못했지만, 네, 모셨습니다. 오늘의 반장님, 네. TMB 어드바이저 박상훈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여유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네. 제가 빨리 사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오늘의 주인공은요, 신입사원 7번의 면접 끝에 드디어 회사에 취직한 27살인 청년입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급여 매달 220만 원 받는다고요? 벌써부터 돈 쓸 궁리부터 하게 된다고 하시네요. 여행도 가고 싶고, 차도 사고 싶고, 보험도 들어야 되겠고, 빨리 결혼도 하고 싶은데, 전세금 준비는 어떻게 또 해야 될지 궁금하다라고 저희에게 또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신입사원이다. 바로 지금 이렇게 신입사원분. 어쩌면 저와 그렇게 다르지 않는 상황이신 것 지호 씨도 같아요. 지금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 요즘에 월급 받으면 그냥 뭐 돈 쓰는 거밖에 생각을 못 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근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쓸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없죠. 네. 처음부터 바짝 습관 지어야 됩니다. 네.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참 신입사원 되면은 그동안 기다렸던 마음도 그렇지만 참 돈 쓸 일이 많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은 신입사원 때 세 분이 찾아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보험 설계사분들, 주변에 연락 안 되는 분들이 갑자기 연락이 되시고요. 네. 두 번째 자동차 판매인들, 세 번째 신용카드를 개설해 주는 분들, 이렇게 세 분이 찾아온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돈 쓸 것도 많고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분별하기 참 쉽지 않은 세상이죠.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좀 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사고 싶어 했는데 자동차를 할부로 사게 되면 한 달에 할부금만 4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기름값이 한 30만 원 정도가 들겠죠. 그리고 1년에 보험료가 한 120만 원 정도. 세금이라든가 수선비까지 감안하면 한 50만 원 정도, 60만 원 정도 돈이 들 겁니다. 이걸 한 달 하다 보면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가 나가게 되는 꼴인데 매달 한 85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돈으로 눈에 보이는 돈 말고라도 일단 자동차가 있게 되면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데이트라든가 교회로 데이트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생기겠죠. 그런 돈들이 참 많이 생길 텐데 가장 중요하게 저는 신입사원들이 재테크할 때 돈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자동차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반대로 오늘 이 가정처럼 이 청년처럼 차를 사지 않고 저축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월 85만 원의 돈을 가지고 저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결혼 뒤에 나서 아기가 한 명 생기면 그때 이제 차를 하나 산다 생각하면은 85만 원씩 곱하기 12달에 5년 동안 저축을 하게 됩니다. 한 5년 정도 보고 정시펀드로 준비를 하게 되면은 현금이 6,100만 원이 모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5년 뒤에는 새 차를 현금 주고 사고도 한 3,100만 원이 넘게 됩니다. 이렇게 기회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거죠. 네. 이 3,100만 원이라는 거 가지고 한 노후 자금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노후 자금 10억하고 20억 이렇게 겁주는 얘기들 참 많이 하지만 그 노후 자금을 40년 뒤로 7%만 잘 굴린다 하더라도 실제로 돈이 4억 5천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억걱하는 노후 자금의 3분의 1이 해결될 수 있는 돌이 바로 5년 동안 차를 사지 않은 기다림의 지혜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였던 거죠. 와, 이게 조금이 정말 네. 큰 액수가 돼서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팀장님 차 있으시죠? 저는 가족차를 탑니다. 가족. 필요할 때마다 차를 움직이고요. 네. 필요할 때만 가족차 이용해서. 물론 저는 가깝게 살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네. 많은 분들이 뭐 저처럼 아이가 한 명 있고 두 명 있으면은 다들 뭐 차를 사야 된다. 큰 차를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떤 식으로 지출을 좀 해보면 좋을지 그 현명한 어떤 방법 같은 거 없을까요, 팀장님? 네, 일단 차 하나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죠. 정말 필요한 것들을 잘 좀 분별하게 하고요. 예산을 갖고 저축하고 지출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신입사원들께 꼭 통장을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저수지 통장, 갑자기 쓸 돈에 대비하는 거죠. 두 번째는 비정기 지출 통장을 꼭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신입사원들이 신용카드를 결제하게 되고 그런 재미를 알게 될 때겠지만 제일 무서운 것이 저는 신입사원들이 신용카드를 급여 결제 계좌로 결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 비정기 지출들을 좀 구분해서 1년에 가끔 쓰는 비정기 지출이 있겠죠. 뭐 친구랑 미혼들의 경우 여름 휴가라든가 친구들과의 모임이라든가 계절 여행
그리고 친구 결혼식 때 경조사 이런 부분들이 비정기적으로 쓰이지만 돈이 보통은 150에서 200 정도가 쓰여집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를 비정기적인 지출을 쓴다 그러면 한 달에 한 10만 원, 15만 원 꼴 정도를 쓰게 되는 거겠죠. 이런 모양대로 비정기 지출들을 따로 예산을 잡고 통장을 만들어서 기왕이면 CMA 통장이 만드는 것이 좋고요. CMA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그 안에 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용카드를 급여 결제 계좌로 결제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되고요. 신용카드를 쓰더라도 하나나 2개 정도만 쓰는 걸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결제 계좌는 당연히 비정기 지출 통장이 되겠죠. 예산을 잡고 쓰고 그 안에서 쓰는 것들이 습관화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 보험 하나씩은 다 좀 나중을 위해서 들어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신입사원은 어떤 보험이 좋을까요? 네, 신입사원들은 특히나 보험으로 잘못돼서 돈 나가는 경우들이 없었으면 하고요. 특히나 미혼들이 종신보험들을 빨리 가입하면 좋다라는 말들은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미혼들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거는 질병이라든가 의료비에 대한 대비만 필요하다고 보고요. 종신보험의 핵심인 사망보험금은 결혼해서 정기보험으로 준비하면 종신보험보다 한 4분의 1 정도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사망보장을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미혼 때는 마찬가지로 사망보험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의료 실비로 질병에 대한 실비와 큰 병에 대한 진단금을 같이 받는 형태로 준비하면 되고요. 실비는 보통 한 20, 30대 정도 같은 경우는 10,000원이면 가능합니다. 여기에다가 3대 성인병에 대한 진단금을 2천만 원씩 집어넣게 된다 하더라도 한 5만 원 돈, 6만 원 돈이면은 실비보험으로 충분히 가입이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팀장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 어떡해요. 저희 지금 시간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가지고요. 저희 여기까지만 듣고 다음 주에 계속 나머지 내용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팀비 어드바이저 박상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